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이틀 연속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재미없는 거래량도 없는 시장이 지속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장 초반까지는 이틀 동안의 조정이 충분히 나왔나 싶었습니다.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나 싶었는데 지금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300선 힘겹게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국 쪽부터 살펴보면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 이야기 하나하나에 미국의 지금 현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일단은 발언에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측면까지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아직은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는 없어 보입니다. 채권 시장도 지금 잠잠한 모습인데 다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진행 상황이 여전히인 부분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지금 거셉니다. 일단은 편의점 점주들과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압박으로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는 갈등으로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고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비단 정부와 소상공인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측면들이 강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이 불안한 모습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 전환까지 했는데요. 코스닥은 악재가 지금 줄줄이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의 또 구속인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 줄기세포에 대한 불신까지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에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신규 취업자 증가폭을 18만 명대로 낮춰잡고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 아래로 내려가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정부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제조업 구조 조정 여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용 부담 증가가 고용시장을 위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지금의 3배 수준인 3조 8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확대되고 가구당 지급액도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호벌이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늘려줍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규모는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맹본부가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편의점 업계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편의점 5개사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였고 올해 1분기에는 0%대로 떨어졌다며 가맹본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며 그저 과정을 밟아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만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논의한 주요 의제는 북한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북한이 억류했던 인질도 되돌아왔다며 지난 9개월 동안 핵실험도 또한 로켓 발사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2300포인트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살짝 이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2299.58포인트 상승폭도 거의 다 반납을 한 모습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2318포인트 하지만 이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2300선까지 현재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 상황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 매수 물량이 215억 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1540억 원 팔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특히나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포스코가 시총 5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셀트리온만 지금 하락을 하는데 오늘 일단 네이처셀 하한가 부분이 좀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버텨줍니다. 현대차 하락하고요. 네이버, LG화학, 삼성물산 모두 상승합니다. LG화학은 2.95%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부터 한국전력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특히나 한국전력의 낙폭이 2%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815.56포인트입니다. 0.51% 하락하고요. 4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낙폭이 점점 커지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또 살펴보도록 하죠. 826포인트대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815까지 지금 꾸준하게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외국인이 여기선 팝니다. 7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49억 원 사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연기금이 5억 원 팔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소폭씩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하락장에서 18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 신라젠, 메디톡스, 나노스 보이는데요. CJENM 오늘 합병 이후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은 합병은 이번 달 1일부터 새롭게 법인은 출발을 했는데요. 주식은 오늘부터 새롭게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5.79% 오늘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하고요. 시총 2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어렵고요. 메디톡스만 강보합권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바이로메드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HLB의 낙폭이 가장 크고요.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는 소폭씩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캠텍부터 슈젤까지 특히나 코롱티 슈진의 상승폭이 오늘도 꽤 크고요. 슈젤이 1.34%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9원대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어제 하락한 만큼 다시 그대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1130원 부근까지 단숨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환율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300선 지금 2시 정도까지 지켜주다가 결국에 반등을 거의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답답한 흐름입니다.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좀 오래 갈까요? 이런 답답한 증시가?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300선을 지켜내기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또 여기에 IMF에서도 전망을 했습니다만 성장률은 그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이제 교역량의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결국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EU 쪽의 무역 분쟁이 결국엔 이제 교역량 감소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다소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의 약화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가 올라가려면 거기 이제 외국인의 수급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트리거로 작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프라이즈한 결과보다는 좀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2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좀 같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하루나 이틀 정도 순매수를 하다가도 계속적으로 그거를 지속하지 못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세로 전환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수의 상단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해결되어야지만 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원화도 지금 약세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 개선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좁은 박스권의 흐름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는데 교역량의 전망치는 하향했는데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결국에는 교역 탄성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3%가 나온다 하더라도
교역량 자체는 3% 증가율을 기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진국들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고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제 신흥국들은 당연히 이제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금융위기 당시에는 교육 탄성치가 한 0.7, 0.8. 근데 이제 2016년부터 사실상 이제 1대1 비율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고 올해도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교육 탄성치가 1.3 정도, 1.2 정도 유지되지 않겠니라고 봤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0.2%, 0.3%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선진국 증시가 경기 회복세로 인해서 또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 강세장을 펼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는 그런 흐름에 좀 동조되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인 교역량 감소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뭐 연말로 갈수록 좀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교역량 감소가 좀 신흥국 어떤 수출 모멘텀을 약화시키면서 좀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좀 다이버전스를 조금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볼 때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보면 결국에 뭐 13개 주력 그 수출 품목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는 IT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또 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결국에 이제 IT 가전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크게 규모별로 봤을 때는 지금 대외 변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 변수들 뭐 환율의 약세라든가 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대형주들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주식시장 보거나 시장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최근 들어서 진짜 가장 화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디커플링이 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미국 시장 보니까 신고가 나고 있고요.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하고 뭐 경기에 대해서 뭐 괜찮다라고 지적하니까 미국 시장 바로 반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조금 분위기 타더니 바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은 어떤지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제가 미국 시장 강세장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전제를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신고가를 내야지만 이머징 마켓 중심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좀 뒤따라갈 수 있는 반등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8월 이후로 그 예상됐었던 우리가 악재로 생각했었던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이게 뭐 중국이 뭐 대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호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악재가 소멸된 건 아니어도 8월 말까지는 한번 우리가 여유를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세한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것이 그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또 중국 쪽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8월 말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사실 뭐 금리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악재로 갑자기 부각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의 랠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 그 정도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도
계속 하방 쪽의 압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걸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시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스닥 시장이 먼저 끌고 가고 있고 S&P가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테크 업종의 초강세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쟁의 악재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됐었던 그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기업의 투자가 제한된다 이런 이슈 때문이었었죠. 그런데 이 빵 기업들 이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테크 업종 대표 ETF도 신고가 랠리를 보일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단축 코드를 보면 XLK라고 해서 테크 업종 ETF가 있는데 7월 상승률 구하면 한 4.9%, 나스닥 상승률 4.59%보다 오히려 약간 한 0.4% 정도 더 올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빵 기업들이 신고가를 내고, 그래서 테크 관련 ETF나 관련 펀드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 결국 글로벌 자금이 이쪽으로 흡수되면서 테크 업종, 다른 테크 주식에서도 훈풍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빵이 중심으로 해서 테크 업종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 강세가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다. 이게 유지되고 있다. 이걸 봐야 될 테고, 뒤따르는 S&P 500 지수의 강세는 미국 경제 펀더멘털 그 자체를 아직 강하다는 그 자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기술적으로 주요 레벨에 도달하면서 추가 상승과 하락 반전의 기로점에 들어섰었는데, S&P 지수가 이제 이 자리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스닥 지수를 뒤따르며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8월 중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마음을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악재가 없는 건 아니죠. UBS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 10% 이 관세 부과 진짜로 시행하면 S&P 500 EPS가, 기업들의 EPS가 한 6%, 그래서 지수는 한 10%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거론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무역 분쟁이 이제 한풀 죽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잠재 악재로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소비 지출이나 기업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면이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는 미국 펀더멘털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무역 분쟁 상황 하에서도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JP 모건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만약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도 여타 국가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지금 흐름만 봐도 피부에 와닿는 코멘트고, 주가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해외 투자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해외 투자 좀 붐이 불었었는데 후반기 쪽에 환율 때문에 좀 주춤했죠. 작년에 원화 절상으로 인해서 먹은 걸 작년 환차손으로 다 깨워낸 거죠. 수익 다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뭐 1,000원이 깨지느냐,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50원 넘으면 1,200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반대, 작년 연말하고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 원화 절하폭이 단기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작년에 절상이 너무 빨라서 리스크가 커지는 것만큼 반대의 상황으로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쪽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미국 시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외 투자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이런 환율 리스크는 오히려 지금 또 단기적으로 커져 있는 상황이다 해서, 만약에 이제 해외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환율을 감안해서 좀 투자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체크해야 되고 환율도 체크해야 되고 지금 체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하나 지금 신경 쓸 부분이 많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경 쓸 게 참 많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지수는 조금씩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긴 하는데 신저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덥석 신저가를 사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12시 기준으로 제가 뽑아보니까 60일 신고가 종목이 거래소에서 4개, 그 다음에 신저가는 24개나 되고요. 코스닥도 신고가가 11개, 그 다음에 신저가가 28개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어떤 악재, 특별한 악재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저가 흐름은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어느 특정 업종에 쏠려 있는 숫자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게 아니라 업종하고도 좀 차별화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왜냐하면은 건설, 음식료, 운송 이쪽이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쪽을 볼 수가 있긴 있는데 나머지 지금 신저가를 내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면 기계나 화학이나 운수 장비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거의 전 업종에서 이 신저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 업종 내에서 주가 차별화가 또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업종 간에서도 차별화가 생기고 그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생기는 좀 난해한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종목 선택에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 선택하고 집중 이게 좀 더 강조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올라가기만 하면 얻어먹고 오늘처럼 또 흘러내리고 하는 모습이 연 3일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시장이 안정이 되면 어느 쪽이 좀 괜찮을까라는 점을 우리 미국의 신고가 랠리에서 좀 힌트를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미국 이 주도주들의 키워드를 꼽으면은 테크 업종하고 금융업종 이렇게 업종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콘텐츠 중심 또 브랜드 파워가 뒷받침이 되는 기업 미국도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테크 업종이나 콘텐츠 같은 경우 우리가 우리 쪽에 과연 연결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그거 역시 찾기가 약간 어려운 게 우리 쪽은 하드웨어 중심의 IT고 저쪽은 좀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이죠. 해서 이쪽이 좀 우리가 좀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다 이 점을 봐야 될 테고 다만 좀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실적 시즌에 미국 쪽에서도 바닥에서 빠르게 금융업종이 돌아서고 있는데 우리 쪽도 금융업종은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좀 하반 경직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융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테크나 콘텐츠, 브랜드 파워 이쪽은 우리가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우리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안 되고 있는 기업 자체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 안정이 급선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우리가 브랜드 파워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소매업체나 럭셔리 브랜드 이런 기업들은 사실 계속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이런 쪽에 한마디로 줄이면 4차 산업과의 연관성이나 수익하고 성장성이 좀 배경되는 그런 기업 쪽을 우리가 좀 골라서 시장이 안정되면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실적 쪽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좀 불안감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이거 하나의 흐름을 좀 살펴봐도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 이상 상승한 주가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당연히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낙폭을 줄이질 못한 그런 상황이었겠는데 당일에는요. 어제는 낙폭도 상당히 줄였고 나머지 빵 기업들의 주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전같이 악재의 전염성이 없이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해서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 스트리밍이나 게임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겠죠. 다만 우리하고 연관성을 찾아도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쪽은 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또 역시 선별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이 안정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기업들이 좀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돼도 반등하는 그런 경우는 좀 폭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업 내용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쪽은 그런 기업들 쪽은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하고 계속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분기 실적 호전 기업이 아마도 2분기에 실적 호전을 지속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그 점은 좀 힌트로 1분기 실적 호전 기업을 좀 되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정상으로 이제 내일 KB금융부터 시작해서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다음 주 넘어가면은 포스코나 GS건설, 삼성전기 이렇게 GS건설이나 삼성전기 같이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종목들이 한번 불씨를 살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또
한번 반전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슈들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짚어주셨는데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이야기로 마무리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또 들어볼까요? 네, 오늘까지 반등은 단순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반등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가 이 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등 흐름 종목을 놓고 봐도 삼성전자가 오늘 중심에 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로 묶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는 모습 오늘까지는 세 번째 음봉을 만들면서 좀 큰 의미를 보일 수가 없겠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오늘 고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해서 내일도 만약에 반등을 시도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오늘 고점을 넘기는 지수 상황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아직 구축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한 것인데 만약에 오늘 고점을 넘긴다라고 한다면은 상방의 저항이 많이 약해지면서 또 아래쪽에서 이제 이평선의 지지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구축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후속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을 향후에 넘길 수 있는가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급할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등일 뿐 상승도 아니고 아직 하방 경직성도 구축이 안 됐습니다. 한데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주가에 접근할 그럴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적 발표까지도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에 나타나는 상승 또는 그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라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 매수 진입을 하는 약간 좀 한 템포 좀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급하게 지금 시장에 따라 붙거나 달리는 말처럼 보여서 올라타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